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본질 친구라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램의 이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구리지에프가 그 인생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본질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도록 돕는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애니어그램의 이해를 책을 지은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이해,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지혜. 요 세 가지 책이 보면 그 돈, 돈과 러스가 같이 공동 작업을 했죠. 서로가 서로를 본질 친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깨어나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건 큰 복입니다. 우선은 내 스스로가 그 깨어있는 상태를 그런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파트너 도반 어떤 깨달음을 향해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자신의 성격이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질 친구라는 그 의미에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제 꿈꿉니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그런 변화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와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게 이게 일상에서 제대로 잘 동작한다면 이런 사람은 늘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깨어나도록 도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제가 자주 비유 드는 게 우리가 눈이 앞에만 두 개가 달려 있죠. 이 머리 뒤, 등 뒤를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서의 나머지 내가 못 보는 반쪽은 결국 이런 본질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그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돼서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향상시키고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죠. 자, 변화 작업의 이 3단계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간단히 짚어보면 서로가 본질 친구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자기 관찰에서의 핵심은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참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게 좀 형이상학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행동의 세 가지 큰 패턴은 힘의 중심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장형 입장에서는 이런
긴장하고 또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 패턴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8번, 9번, 1번 입장에서 8번은 어찌 보면 더 본능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쓰는 유형이고 9 유형은 오히려 그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못 쓰는 유형이고 1번은 어찌 보면 8번에 비해 좀 덜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과 경계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행동 속에서 장형은 자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 내가 알아나가는 거고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체성 만드는 것, 자기 자아 이미지를 남들이 보기에 더 괜찮은 좋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 패턴이 되고 머리형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저런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화롭지 않아요. 대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쓰면서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되면서 서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형 같은 경우에는 본능 중심을 쓰면서도 그 본능 중심의 어떤 그 집착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머리형의 그러니까 사고 기능과 감정 기능을 다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버려요. 그러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 어떤 영역 그리고 사고 영역 그리고 본능 영역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형 입장에서도 감정 중심으로 어떤 집착이 심해지게 되면 나머지 사고 기능과 본능 기능들을 다 왜곡해서 이렇게 혼합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 기능과 대체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 관찰의 핵심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이해 단계에 와서는 이제 이 행동의 동기를 발견하는 거죠. 집착에 대한 것도 있고 회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방어 기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또 내면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어떤 두려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집착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회피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방어 기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동기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이해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는 내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관찰을 통해서는 나의 행동 패턴을, 자기 이해 측면에서는 그 행동의 동기를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알아차림이 중요한데요. 다른 말로는 현존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 나의 말하자면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있고 내 감정과 느낌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내 현재 몸의 느낌은 어떻고 내 가슴의 느낌은 어떻고 그리고 내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통찰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실제 이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현존하고 지금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통해서만 이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애니어그램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런 본질 친구로서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너는 몇 번 유형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다각도로의 어떤 질문, 현존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와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것. 이것이 본질 친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뭔가 치우친 어떤 그 사고 기능에 치우쳐서 모든 것들을 어떤 나의 그 사고 기능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에게 이제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 사고 기능으로 이미 닫혀져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느낌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기 몸이 지금 현재 극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몸을 느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질문해줘서 그 긴장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사고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감정의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벽을 두텁게 세웠던 그 감정의 그 깊은 어떤 골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통찰력을 계속 높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식적인 그 영적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애니어그램의 이해 책에 보면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9가지 유형을 또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